네, 이번 코너는 최마의 뒤집기 코너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 화요일 가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시장은 재료가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그 충돌하는 재료, 선택지가 이제 호재와 악재 이렇게 구별이 되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매수할 거냐, 매도할 거냐, 아니면 지켜볼 거냐, 뭐 이런 선택지들이 있는데 충돌하다가 한쪽이 이제 힘이 기울어지면 그쪽으로 쑥 쏠리죠. 요즘 변동성의 특징이긴 한데 오늘은 재료가 조금 첨예하게 대립은 하는 것 같긴 한 듯 보이기도 하면서 또 기대가 섞여 있고 참 모호합니다. 상승 재료는 아무래도 뭐 다우 지수와 니케이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 그러면 코스피도 달려야지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건 통화하고도 연관성이 있긴 합니다만 어제 미국 빅테크의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반등을 좀 했던 것도 호재라면 호재고, 근데 국내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이 약간 주춤주춤거리고 있는 것이 뭘까? 이게 이제 대미관세의 입법이 지연되면서 조금 부담을 주는 게 자동차에서 반도체로 연결이 되나? 이런 얘기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살아있고, 그죠? 이제 약간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충돌되는 거. 어느 쪽을 더 비중 있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죠. 네, 일단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엔 속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밸류 문제도 아니고 이익 문제도 아니고 속도의 문제가 아닌가. 작년에도 지수 기준으로 70% 달렸는데 연초부터 또 거의 30% 가까운 수익률이 지수 기준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 속도에 대한 정당성이 아무리 반도체로 연결해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단기 과속임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1분기 수익은 30조를 안 넘으면 큰일 날 정도의 지금 현재 구간에 기대감이 올라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실제 더 수치가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속도는 조절하고 가자는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외국인들이 작년에는 견인하면서 왔다면 올해는 반대로 지금 계속 매도하면서 속도 조절을 해주고 있는 양상이니까 네. 기관 매수도 어찌 보면 지금 개인 매수일 수 있단 말이죠. 네. 기관 매수의 대부분이 ETF향 물량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계속 이걸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흥분할 때는 아니고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고 현금이 있다면 자꾸 이제 급등하는 종목 있으니까 저거 왜 안 샀지, 저거 살 걸 이러지 말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차분한 눈으로 계속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과열이다 싶으면은 저희가 이제 좀 진정을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도 급하죠. 예전에 이동근 대표도 아시겠지만 김종인 이사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라떼라는 표현, 라떼는 이렇게 하잖아요. 주택복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주택복권이 이제 이게 활 준비하다가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러면 딱 놓으면 이제 딱 번호에 찍히는 거잖아요. 그게 엊그제 같은데. 하여튼 지금 주식시장이 딱 그 분위기잖아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러니까 뉴욕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10만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5만인데. 그거야. 그렇다 쳐. 마가, 그레이트 아메리카? 그러면 그레이트 코리아는 왜 안 돼?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서 하라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정부가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코스닥 비중 10% 늘린다고 하고, 어차피 집은 못 사는 거, 주식이 몰빵 해버리자 이런 분위기도 있고, MZ 세대들도 그렇고,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분위기가 수급이죠, 수급. 김종희 이사 말처럼 흥분하지 말고 캄다운, 진정하세요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마음은 계속 붕붕 뜬단 말이죠. 네. 설 명절도 다가오는데.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머니무브란 얘기들을 최근에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자금에 대한 부분들, 이제 예탁금이 지금 이제는 110조를 넘어선 상태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보면은 이제 뭔가 지금 이제 수익률, 그러니까 지금 시작의 레벨 자체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은 뭔가 여기서 이제 더 수익률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든가 SK하이닉스의 종화 저 밑에서 사신 분들이야 지금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세요. 네. 가지고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다만 뭔가 그러한 지금 상승에 미처 편승하지 못한, 따라가지 못한 이제 투자자들께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코스피가 5천에 가고 코스닥이 여기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3천 간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했던 자금이 집중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저도 이제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은 조금은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흐름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조정 이후에 그 조정을 바로 되돌릴 수 있는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지난 2일 날만 놓고 보더라도 2일 날 코스피 지수가 274포인트가 빠졌는데 3일 날 바로 33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83포인트가 더 올랐어요. 그리고 5일 날, 6일 날 합쳐가지고 270포인트가 빠졌는데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230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의 이런 어떤 하락이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그 매수의 기회로 작동을 하면서 시장의 그런 심리들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잘 안 빠져요. 안 빠지죠. 떨어지면은 장중에도 그냥 예. 막 감아 올리니까. 그게 이제 유동성의 힘인 거고, 근데 이제 그 유동성의 힘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작동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이제는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많이 올라간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이제 좀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설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이런 선택이 좀 필요한 지금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 지수의 흐름 자체는 저는 조금은 그 둔화가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제 뭐 코스피 지수도 5,300을 다시 돌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도 지금 1,100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 조절이라는 그런 어떤 흐름을 좀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조금은, 그러니까 조금 너무 지나치게 급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매수의 자리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낮게 가져갈 수 있는,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올라가는 종목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제 매수를 한 타이밍 늦추는 것도 지금은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조금 신중하자 이런 의미로 전달해 주셨는데 잘 와닿진 않습니다. 뭐 다들 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지금 여기서 뭐 아까도 말씀하신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거는 아니지만, 자 근데 이제 뭐 거기 중앙에 이제 또 이 뭔가 트리거라고 하는 전문 용어지만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데, 현대차들을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현대차도 보면은 대미 투자 특별법의 지금 입법화, 국회 통과, 아직도 우리는 뭐 하고 있겠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자꾸 종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그 으름장을 놨잖아요. 관세 25% 재인상. 요거는 어떻게 풀어봐야 될지, 이게 기회인가 아니면은 우려감의 지속인가, 뭐 이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 중장기로 보면 당연히 기회겠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번에 올라온 것은 실적이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네. 누가 봐도 실적은 올해 처음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은 거의 20% 가까이 감소했는데, 그러니까 올해도 이 정도 떨어지진 않겠지만 매출 정체, 그다음에 이익은 또 둔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 밸류에이션이 붙으면서 이 종목은 그래도 싸다는 논리니까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자동차로서 잘하면서 로봇이 붙은 것과 자동차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로봇이 붙는 건 분명히 다른 얘기잖아요. 네. 밸류에이션 자체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고, 자 무니스 사장에 오늘 뭐 단독 기사 뭐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국내 132조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투자비를 줄이지 않고 계속 강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미국 투자도 계속해요. 그러면 뭐 현대차도 뭐 중장기적으로 뭐 200조 이상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뭐 기존 얘기 반복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돈을 벌어들이는 건 점점 줄고 있는데 주주환원도 해야 되죠. 수소도 투자하죠. 로봇도 투자하죠. 계속 투자비를 늘리면 그러면 이 종목의 EPS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밸류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그 갭을 어떻게 메울 거냐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뭐 20만 원대 뭐 이럴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쓴 로봇 종목이라고 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미 50만 원대 부근까지 밀고 올라온 지금에 와서도 싸고 지금 당장 사야 될 것처럼 덤벼들어야 되느냐는 저는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뭐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 지금은 저는 뭐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어떨까.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매일 팔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아틀라스 덤블링 한번 하니까 주가가 뭐 조금 반짝은 했는데, 결국엔 그저 현대차도 대미 투자 30조 원 예정이었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야 되니까. 근데 궁극적인 질문은 그린란드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야, 미국에다가 투자해가지고 공장 지어놓으면은 나중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거 우리 거야. 내지는 미국 내 자산 동결 뭔가 이렇게 돼버리면 다 뺏겨? 야, 이건 이상한데. 그러니까 자꾸 그 특별법의 디테일들을 첨가하려고 하는 정치권의 노력이 있겠죠. 있으리라고 믿어봅시다. 네. 믿어야겠죠. 네. 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게 자꾸 늦춰지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 같은데 아틀라스 덤블링 하나만으로는 주가가 조금 움직이긴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사실 이제 나가야 되나? 사실 이제 아틀라스 덤블링 가지고 주가가 이 정도밖에 못 움직였다라는 데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게 뭐 시장이 좀 달랐다면은 뭐 이거 하나로 한 뭐 10% 이상 오를 수도 있었고. 근데 지금 앞에서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위치적인 측면에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왜 파는지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로 지금 외국인들은 현재를 보고 있는 거고 개인들은 미래를 보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지금 외국인들은 현재의 위치와 주가에 주목을 하는 거죠. 앞서 이제 뭐 투자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 뭔가 지금 비용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수익화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만은 현대차의 로보틱스 기술이 정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는 테슬라에 이제 필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번 CES부터 그것은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됐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수익화가 연결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도 필요하고 지금 뭐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산업 현장에 뭐 어제 덤블링만 봐서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다면은 단순히 보스턴 다이내믹스 공장에 뭐 투입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외부에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그걸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뭔가 이제 로보틱스 기술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이제 그런 밸류를 확실하게 이제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넘어야 될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멀티플이라는 측면에 앞당겨서 쓰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기대감 가지고 60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받고 있는 조정이 그 기대감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익화까지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중간중간에 진전 과정, 진행 상황이 나와주면서 타임 스케줄이 나와주면서 뭔가 주가를 버틸 수 있는, 주가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뭐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뭐 오늘 이런 그 재료를 가지고의 어떤 지금의 주가의 움직임만 놓고 봐서는 지금 확실히 뭔가 경계 심리도 충분히 발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장기적으로는 뭐 테슬라의 경쟁자가 충분히 될 거고 그리고 로보틱스 쪽에서는 어떤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거는 맞는데 그 기간 동안에 네. 주가의 흐름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인 어떤 관점의 대응이 지금으로서는 좀 적정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시장 일각에서는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좀 싼데 이렇게 또 뭐 얘기들 하는데 전략, 매매 전략은 전 자동차는 지금 당장 사고 싶은 종목은 별로 아니다. 없습니다. 보류, 관망. 그러니까 관망하다가 조금 더 조정받으면 사거나 아니면 지금 주가를 확실하게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있을 때 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보유고 계시다면 전혀 흔들릴 이유 없이 들고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훈 대표도 뭐 비슷한 의견? 비슷한 위치인데 비슷한 의견인데요. 결국 뭐 로보틱스 기술에 대해서 의심한다기보다도 네. 일단 그 부분이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는 또 유통주에 대한 부각이 좀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소비 시즌이라고 하는 설 연휴, 민족 최대의 명절 뭐 맨날 얘기하잖아요. 추석과 설. 근데 설 연휴가 이제 또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BTS 뭐 공연도 있고, 계절적으로도 이제 봄 춘풍이 오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자, 유통 소비 이쪽이 부각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핵심은 저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신세계가 19만 원, 20만 원 아래에서 왜 상승 출발했을까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명동 본점을 리뉴얼하면서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야 매출이 객단가가 갑자기 늘고 있어. 왜 늘었지? 외국인들이 와서 명품을 많이 사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로 출발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오르기 시작하면서
일본과 중국과의 사이에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중국인들 더 올 거야. 실제로 더 오고 있고 그러면서 객단가 매출은 계속 오르고 명품 매출도 계속 오르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중국도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이 설날 기간에 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섞이는 거고 그러면서 GSP&L과 호텔 신라가 가고 현대백화점과 롯데 쇼핑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벌어졌는데 거기 이제 플러스 새벽 배송도 풀어줄 것 같은 분위기까지 더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유통주의 상승은 단순하게 설날을 두고 올라가는 그 과거의 시즈널적인 행위와는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승의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결과값이 안 나오면 이번에 이만큼 기대하고 주가가 벌써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만약에 결과값이 미진하거나 생각보다 이 설날 연휴에 유입되는 인구가 적으면 아마도 실망 매물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아마 설날 전후에서는 저는 설날 전에 어느 정도 비중을 정리하고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대표주는 여전히 말씀드렸던 대로 신세계하고 GSP&L 두 종목이 대표 종목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쪽에서는 대형마트의 이 새벽 배송을 풀어주는 거를 극구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대부분 다 이제 디지털로 소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 첫 번째 주제가 패스팅거였거든요. 손가락이잖아요. 다 그걸로 하나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도 손가락으로 다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해서 밖으로 안 나오게 더 안 나온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소상공인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어떨까요? 이 유통의 어떤 구조? 뭐 사실 이제 구조 자체 변화는 뭐 이거는 어떤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번에 이제 이런 그 새벽 배송과 관련된 이제 그 지금까지 규제에다가 이제 단서를 좀 붙이면서 뭔가 이제 제한적 허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기존의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의무휴업 규정은 유지하면서 결국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대형 마트라든가 대형 유통업체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그 어떤 그 단순히 정책의 문구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지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이제 뭔가 정말 이제 그 규제가 이제 좀 풀렸을 때 여기서 그렇다면 거기다 이제 비용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심야 인력도 투입해야 되고 만약에 풀렸을 때 또 배송 비용도 추가적으로 또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이제 그렇다면 수익을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이제 커버할 수가 있느냐 여부를 갖다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먼저 이제 그런 부분 쪽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이 이슈가 있긴 해도 그러니까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롯데쇼핑도 그렇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 꾸준하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유통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온라인 자체에 대한 어떤 비중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메인이 됐지만은 이제는 그렇다면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단순히 뭐 물건을 판다라기보다도 여기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경험 우리가 그런 그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유통업체들의 마케팅 전략을 보면은 가장 강조하는 게 익스피리언스예요. 경험.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여의도의 더현대 같은데 여기 뭐 물건 사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들 이거 구경하러 오는 거에 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뭔가 굉장히 백화점 같지 않게 어떤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우리가 얘기하는 먹거리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푸드코트라든가 이런 그 유명한 음식점들의 입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단순히 과거에 물건을 사러 가는 데가 아니고 이제 뭔가 많은 것을 좀 즐기러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를 시도하면 사실은 저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오프라인 쪽에서는 새로운 시도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떤 규제의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매매 전략, 유통업종은 어떤 뭐 기업 내지는 뭐 눈에 띄는 것들이 지금 신세계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현대백화점 또 얘기하셨고 저는 뭐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종목이 탑이라고 보지만 뭐 새로운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대한항공을 좀 봐야 되지 않나. 대한항공. 네, 어차피 지금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최근에 뭐 주식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서 이제 봄부터 여행 갈 걸 고려해 본다면 또 아시아나와의 합병 뭐 이 스케줄을 고려해 본다면 대한항공도 저는 지금 좀 눈에 띄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산 쪽을 좀 더 이제 부각을 또 이제 뭐 IR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주항공도 대한항공 사실 좋은 기업인데. 고잉에도 부품 납품하니까.
끝내랍니다. 대한항공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 시장 여기저기 이목저목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